안녕하세요.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. 오늘 테슬라는 345.13달러로 마감했고요. 1.71%의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스페이스X는 134달러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4.05%를 보여주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이 네바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은 5,000대를 했지만 허가는 10대가 나왔다라는 숫자를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로봇택시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지 좀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재미있게도 오늘 월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차가 없어서 못 늘린 게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이야기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.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출발할게요.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짧게 정리해본다면 테슬라는 1.71%가 빠졌는데 이 테슬라 혼자만 빠진 게 아니라 지수 전체가 좀 밀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국채금리이고요.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.705%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또 30년물 국채금리는 5.249%를 기록했고 미 재무부가 9월부터 장기 국채 매입을 최소 2배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던 것이 반전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연준의 7월에 의사록도 겹쳐 있고 이 물가의 우려가 더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 3명이 0.25%의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였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 물가 인상에 대한 이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1.71%의 하락은 테슬라에게 무슨 악재가 터져서 나온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 전체가 눌린 평범한 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는 뉴스는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스페이스X 소식으로 넘어가면 이 스페이스X가 골든돔과 관련한 계약을 80억 달러를 넘게 따냈다라는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. 이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 중 3분의 1 규모라고 하고 있고 군용 데이터 위성과 발사 서비스를 맡는 구조인데 상당 부분 스페이스X에게 배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리면서 몇 달 안으로 스타쉽을 잡는 것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. 헤비부스터의 캐치는 2024년 10월 5차 비행에서 처음 성공한 뒤 7차에서도 성공한 기술이지만 아직 스타쉽은 시도하지 않았고 이 스타쉽의 경우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큰 열을 받고 돌아오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가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달 초 테슬라 프리먼트 공장을 직접 방문했고 테슬라의 IR팀, 그러니까 투자자 담당 부서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낸 문서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로봇택시에 모델 Y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. 사이버캡을 근시일 안에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설명도 붙여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선 단어부터 확인해 본다면 의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쩌면 이 단어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로봇택시의 대수가 나올 때마다 어쩌면 관련된 규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또는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이 많은 로봇택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. 심지어 네바다에서도 10대 정도만 허락되는 것을 본다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로봇택시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나온 문장을 보게 된다면 그 방향이 정반대이고 이 테슬라에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문서가 나온 경로를 본다면 애널리스트들이 공장을 직접 돌아보고 또 투자 담당 부서와 마주 앉아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기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문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게 보고되었다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문장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장도 있는데요. 바로 이 사이버캡으로 가게 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소비자용 모델 Y의 재고를 소매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.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테슬라는 로봇택시에 이 모델 Y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모델을 못 팔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테슬라는 모델 Y를 테슬라가 가져가서 이 로봇택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로봇택시를 한 대 늘릴 때마다 판매할 수 있는 차가 한 대씩 줄어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테슬라가
이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모델 Y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 말은 이 고객에게 팔 수 있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, 현재 로보택시 트래커닷컴에서 보고 있는 로보택시가 발견된 사례로 이 숫자가 확인된 로보택시는 현재 898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이 이 로보택시용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,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이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테슬라의 모델 Y는 왜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것을 테슬라가 일부러 막고 있고 실제로 사이버캡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, 우선 모델 Y가 로보택시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테슬라는 라이다가 없이 이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에서도 카메라는 매우 중요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문제는 모델 Y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와 사이버캡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, 이 차의 높이가 바뀌게 된다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눈높이도 바뀌게 되고, 이 차의 길이가 바뀌게 된다면 회전할 때 뒤쪽으로 지나가는 궤적 또한 변화가 하게 되는데, 이 사람의 경우 다른 차를 타면 몇 분만 운전하면 적응할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새로 익혀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모델 Y가 모아온 로보택시 데이터를 사이버캡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. 실제로 테슬라는 현재 준비 중인 차세대 FSD 컴퓨터가 있다고 하고, 그 컴퓨터의 이름은 AI4 플러스라고 하거나 혹은 하드웨어 4.5라고 불린다고 하는데, 현재 AI4 대비 연산 능력은 약 10% 정도 늘었고 메모리는 2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메모리를 2배나 가지고 있는 이유는 더 큰 로보택시의 모델과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더 길게 가져가고 싶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 FSD 버전 15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전 소프트웨어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게 되고 약 100억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, 이런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와 연산 능력은 더 필요해지고 이 하드웨어에 메모리를 2배로 넣은 이유는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테슬라를 다루고 있는 한 언론에서는 현재 양산되고 있는 사이버캡에는 소비자에 들어가는 표준 AI4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드웨어와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, 다만 테슬라에서는 이 사이버캡 안에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고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실제로 이 테슬라를 다루는 언론의 추정이 맞다면 이 사이버캡은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학습되고 있는 게 맞는데, 현재 모델 Y를 로보택시로 사용하는 것은 사이버캡에 비교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 Y를 잠깐 정지시키고 이 사이버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합니다. 자, 실제로 사이버캡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 대, 2대 정도로 시범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2분기 이 어닝 발표를 통해서 봤을 땐 이 생산량이 12만 5천 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데이터와 하드웨어를 단순화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,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각해보게 되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물론 반대쪽 시각도 있고요. 이 몇 달 뒤라고 해도 그동안이라도 좀 차를 늘려서 서비스 지역과 이용 데이터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, 이 테슬라의 이런 변명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쪽도 있는데, 이런 반론이 제시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공개된 문서는 폭로된 정보가 아니라 일부는 이미 어닝 발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고, 이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. 이 문서에서 나오는 모델 Y를 로보택시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델 Y를 로보택시 선단 안에서 영원히 지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, 이 사이버캡이 실제로 투입되게 된다면 승객 한두 명을 태울 경우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며, 실제로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명에서 2명 정도의 고객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사이버캡이라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사이버캡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데요. 테슬라에서는 사이버캡이 로보택시의 첫 번째 차종의 형태일 뿐이고, 이 플랫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른 차종도 뒤따라서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예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2024년 위 로봇 행사에서 공개되었던 로보밴이고요.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이버캡과 대형 로보밴 사이에 이 중간쯤에 위치하는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, 실제로 테슬라에서 어떠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
이 2인승 사이버캡 이외에도 다른 차량이 나올 거라는 살짝 작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. 현재 사이버캡은 1인승 또는 2인승 탑승자를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설계되어 있는 차량이고, 이 테슬라를 다루고 있는 언론에서는 잠을 잘 수 있게 설계된 차, 일을 할 수 있게 설계된 차, 또 여럿이 함께 이동하도록 설계된 차가 따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사람이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, 이 미국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된다고 하고, 이 밤에 출발해야 된다라면 잠을 잘 수 있는 로보택시를 고를 수 있다라는 뜻이며, 만약에 이동 중에 회의나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는 말로 들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미 테슬라의 로보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보내고 있는 차량들의 대체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고, 또는 푸드트럭을 대체하는 상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로 테슬라가 어떠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로이터는 올해 초 테슬라가 모델 Y보다 약 1.7피트, 미터로는 약 50cm 정도 작은 새 소형 SUV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. 이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보다 좀 작지만 이 사이버캡보다는 확실히 크고 최소 4명은 탈 수 있는 크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소형 SUV 이야기는 그냥 새 모델에 대한 소문일 뿐이었는데, 오늘 테슬라가 사이버캡 뒤에 여러 차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간 이 소문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, 과연 어떤 식의 형태의 새로운 차량이 나오게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모델 Y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에서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이버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, 이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JP모건과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모델 Y를 로보택시에서 좀 중지를 시키고 이 사이버캡을 좀 더 많이 배치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오늘 갑자기 둘러대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. 이미 몇 달 전부터 테슬라에서 내세우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캡이 언제부터 나오게 되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자, 테슬라의 2분기 어닝 발표에서 본 사이버캡의 생산 숫자는 약 12만 5천 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, 한마디로 테슬라가 램프업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면 이 정도 숫자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, 테슬라와 면담을 가졌던 JP모건은 목표 주가 $475를 유지했으며, 현재 테슬라의 종가가 $345라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과연 테슬라는 언제쯤 $475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사이버캡의 배포와 함께 확인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,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 안에서 이 모델 Y를 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, 현재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실제로 사이버캡이 대체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테슬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캡의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지, 또 새로운 사이버캡 이후에 차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JP모건이 말하고 있는 이 모델 Y가 투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